제104회 큰 별이 떨어져 공명은 하늘로 돌아가고 사마이는 공명의 목성을 보고 간담이 서늘하다. 이때 강유는 위연이 발로 차서 등불을 끈 것을 보고 분노하여 칼을 뽑아 그를 죽이려 들었다. 그러나 공명이 이는 내 명이 다하기 때문이지 운장의 죄는 아니니라 하고 말해서 강유는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았다. 공명은 연거푸 피를 토하고 와상 위에 가 쓰러지는 듯이 누우며 위연을 보고 분부했다. 이는 사마이가 나에게 병이 있음을 짐작하는 까닭에 사람을 시켜서 허시를 탐지우게 한 것이다. 내 급히 나가서 적을 맞아 물리쳐라. 위연은 영을 받고 장막에서 나가자 즉시 말에 올라 군사를 거느리고 영체 밖으로 지쳐나갔다. 하후페가 위연이 나오는 것을 보고는 황망히 군사를 돌려 달아났다. 위연은 뒤를 쫓아서 20여리나 갔다가 돌아왔다. 공명은 위연에게 자기의 본체로 돌아가서 굳게 지키고 있게 했다. 강유가 장중으로 들어가 공명이 누워있는 와상 앞으로 다가가서 병환을 위문하니 공명이 말한다. 내가 본래 충의를 다해서 중원을 회복하고 한시를 부흥시키려 했건만 하늘 뜻이 이러하시니 내 머지않아서 죽을 것이다. 내가 평생에 배운 바를 글로 저술해 놓았으니 모두 24편에 104,102자라. 그 안에 8무와 7개와 6공과 5구의 법이 들어있다. 내 여러 장수를 다 보아도 가히 전수할 만한 사람이 없고 그대만이 그걸 전할 만하다. 그래 그대에게 주는 것이니 행여 소홀히 하지 말라. 강유가 울면서 절하고 받으니 공명은 또 말을 이었다. 내게 연노의 법이 있으나 아직까지 써보지 않았는데 그 법으로 말하면 화살 길이가 8치요 쇠뇌 하나로 화살 10개를 한꺼번에 쏘게 되어 있다. 모두 도본으로 그려놓았으니 법에 의해서 만들어 쓰도록 하여라. 강유가 또한 절을 하고 받는다. 공명은 다시 말을 이었다. 촉의 여러 길이 모두 크게 염려할 것은 없으나 오직 은평 길을 부디 조심하도록 하라. 그곳이 비록 험준하다고는 하지만 뒤에는 반드시 이를 날이 있을 것이다. 공명은 또 마대를 창중으로 불러들여서 귀에 입을 대고 가만가만 밀기를 일러준 다음에 부탁했다. 내가 죽은 뒤에 부디 계교대로 행하라. 마대가 밀기를 받아 물러간 뒤 얼마 안 있어 양의가 들어왔다. 공명은 그를 와상 앞으로 가까이 오게 하여 금낭 1개를 주고서 가만히 말을 일렀다. 내가 죽으면 위연이 필시 모반할 것이다. 그때면 진전에 나가서 이 주머니를 열어보아라. 그러면 자연히 위연을 뵐 사람이 있으리라. 공명은 일일이 분별하고 나자 정신을 잃고 자리에서 쓰러졌다가 저물녘해야 다시 깨어나서 곧 밤도와 표문을 써 후주에게 주다라는 사자를 보냈다. 후주는 표문을 보고 크게 놀라 급히 상서 이복에게 명하여 밤도와 군중에 가서 문병하고 겸하여 후사를 물어오게 했다. 이복은 어명을 받고 길을 재촉해서 오장원에 이르자 곧 공명에게 들어가 보고 후주의 명을 전했다. 병문안을 받고 나자 공명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내 불행이 중도에서 죽어 국가 대사를 완성시키지 못했으니 실로 천하의 죄를 지었소. 나 죽은 뒤에 공들은 부디 충성을 다해서 임금을 보좌에 들이되 국가의 옛 제도를 고치지 말고 내가 쓰던 사람들을 경솔하게 패하지 말도록 하오. 내 병법은 다 강유에게 전해주었으며 그가 능히 내 뜻을 이어 국가를 위해서 힘을 내리다. 내 목숨이 이미 조석에 있으니 곧 표문을 남겨 천자께 상주하겠소. 이복은 그의 말을 듣고 총총히 하직하고 돌아갔다. 공명이 억지로 병든 몸을 일으켜
좌우의 부축을 받고 작은 수레에 올라 대체를 나서 가기영을 두루 돌아보는데 가을 바람이 얼굴에 획 끼치자 몸이 오싹하며 찬 기운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길이 탄식했다. 내 다시는 싸움에 임해서 적을 치지 못하는구나. 유유창천이여 어찌 이다지도 무정하니요. 한동안 탄식하다가 장중으로 돌아왔다. 그는 병이 덜컥 더해지므로 양의를 불러 분부했다. 마대, 왕평, 요화, 장익, 장이 등은 다충이 지사로서 오래 친해 임에 싸웠고 전공도 많이 세웠으니 가히 이를 맡길 만하다. 나 죽은 뒤에 모든 일을 옛 법대로 행하라. 그리고 서서히 퇴병하고 급히 서두르지 마라. 그대는 모략에 통했으니 구태여 더 부탁할 것이 없겠다. 강백양이 지무와 용맹을 갖추고 있으니 가히 뒤를 끊을 수 있을 것이다. 양의는 울며 절하여 그의 명을 받았다. 공명은 붓, 먹, 종이, 벼루를 가져오라 하여 화상 위에서 친히 표문을 써서 후주에게 올리게 하니 글 뜻은 대개 다음과 같다. 엎드려 듣자오매 생사가 정함이 있어 운수를 도망하기 어렵다 하나니 이제 죽기에 미쳐 작은 충성을 다하려 하나이다. 신량이 천성이 어리석고 못난 중에 어려운 시절을 만나 대명을 받잡고 승상을 맡았더니 군사를 일으켜 위를 치다가 미처 공을 이루지 못하옵고 뜻밖의 병이 골수에 들고 명이 조속에 달려 끝까지 폐하를 섬기지 못하오니 한이 무궁하오이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폐하께서는 마음을 깨끗이 하시며 욕심을 적게 가지시고 몸을 검소하게 하시며 백성을 사랑하시고 효도를 선함께 다하시며 은혜를 천하에 펴시고 숨은 인재를 찾아내시어 어질고 착한 자를 쓰시고 간사한 무리를 물리치시어 풍속을 두텁게 하옵소서. 신의 집에 뽕나무 800그루와 밭 50경이 있사오매 자손의 의식은 이로써 넉넉하옵고 또 신이 외임으로 있어 소용되는 물건은 모두 나라에서 대주셨음에 따로 가산을 불리지는 않았사오이다. 신이 죽는 날에 안에는 남은 피륙이 없고 밖에는 남은 재물이 없게 했는데 이는 폐하를 저버리지 않도록 하려 했기 때문이로소이다. 공명은 다 쓰고 나자 다시 양의에게 부탁했다. 내가 죽은 후에 발상하지 말고 큰 감실을 하나 만들어서 내 시신을 그 안에 앉힌 다음에 나달 7개를 내 입안에 넣고 발라 앞에는 등잔에 불을 밝혀놓아라. 절대 곡을 울리지 말고 군중이 평상시와 같이 조용하게 하라. 그러고 보면 장성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내 음원도 다시 일어나 진정할 것이다. 사마이가 장성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 필연 놀라고 의심할 것이다. 우리 군사는 후체부터 먼저 떠나고 그 뒤를 각 영체가 하나하나 천천히 물러가게 하여라. 만약 사마이가 추격해 오거든 그대는 군사를 돌려 진을 쳐놓고 기다리되 그들이 오거든 내가 앞서 깎아놓은 목상을 수레 위에 앉혀서 군전으로 밀고 나가며 대소 장사들에게 좌우로 옹유하게 하여라. 사마이가 보고 필연 놀라서 달아나리라. 양의는 일일이 응낙했다. 이날 밤에 공명이 남의 부축을 받아 밖에 나가서 북두를 우러러보고 멀리 별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것이 내 장성이다. 여러 사람이 보니 그 빛이 심히 어두운데 흔들흔들하며 금방 떨어질 것만 같다. 공명이 칼을 들어 가리키며 속으로 주문을 외우고 나서 급히 장중으로 돌아오자 그대로 정신을 잃고 인사를 차리지 못한다. 모든 장수가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忽然 상서이복이 다시 와서 공명이 정신을 잃어 말을 못하는 것을 보고는 내가 국가 대사를 그르치고 말았구나 하고 통곡했다.
그러자 문득 공명이 다시 깨어나서 눈을 뜨고 둘러보다가 이복이 와상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말했다. 공이 다시 온 뜻을 알고 있어. 이복은 살해하고 말했다. 천자로부터 승상 100년 후의 대사를 누구에게 맡겨야 좋겠느냐고 알아오라 하시던데. 복이 일전에는 창졸간에 그만 여쭈어 보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갔던 까닭에 다시 온 것입니다. 나 죽은 뒤에 가히 대사를 맡을 사람으로는 장공염이 마땅할 것이오. 공염 뒤에는 누가 대를 이을 만합니까? 비문이가 대를 이을 만하오. 문이 뒤에는 누가 이어야 합니까? 공명은 대답이 없다. 모든 장수가 앞으로 가까이 가서 보니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때는 건흥 12년 8월 23일, 그의 나이 54세다. 뒤에 두 공부가 시를 지어 탄식했다. 지난밤 저녁으로 창성이 떨어지더니 이날 아침 선생의 부음을 듣는구나. 병영의 호령 소리 다시는 안 들리고 다만 인대의 공신 이름 높이 올랐어라. 문화의 3천 빈객 허무히 남겨두고 흉중의 10만 대병 이제는 부질없다. 맑고 새뜻한 난녹음 보길 좋아하셨더니 이제는 두 번 다시 노랫소리 아니 들리누나. 백낙천도 또한 시를 지었다. 종적을 감추시고 살림에 숨은 선생. 현주는 너희 알고 3번이나 찾으셨는고. 물고기가 남양에 와 비로소 물을 보니 용이 날아올라 한나라 하늘에 문득 비가 내렸네. 탁구의 중한 당부 은근도 하신지고 구근에 보답하는 선생의 일편단심. 전으로 출사하며 남기신 표가 있어 지금에 읽는 자도 모두 울게 하시누나. 그 전에 초계 장수 교위 요립이 스스로 재능과 명성이 공명의 버금은 되리라 자부했건만 자기의 직위가 한산하다 하여 불평을 품고 원망하며 비방하기를 마지 않았었다. 이에 공명은 그를 패하여 서민을 만들어 문산에 가서 수자리를 살게 했는데 공명이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자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말했다. 내 마침내 옷깃을 외로 여미게 되었구나. 이 염도 듣고 또한 통곡했다. 그리고 마침내는 병이 들어 죽고 말았다. 이는 대개 이 염이 일찍이 자기가 지은 죄과를 보상할 수 있도록 공명이 다시 자기를 써주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었던 터인데 공명이 죽고 보니 앞으로는 아무도 자기를 써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뒤에 원미지란 이가 공명을 칭찬해서 시를 지었다. 난을 쳐 임금을 돕고 은근히 탁고를 받으시다. 제주는 관중 악의를 넘고 기칙은 손무 오기를 이겼나니 늠름한 출사표여 당당한 팔진도여 공처럼 성덕을 다 갖추신 분 한탄하노니 고금에 또 없어라. 이날 밤에 하늘 땅이 암담하고 처량하며 달이 빛을 잃었는데 공명은 문득 하늘로 돌아갔다. 강유와 양의는 공명의 유명을 준수하여 곡을 울리지 못하고 그의 말대로 염습해서 감실 안에 모신 다음 신복 창졸 300인에게 지키게 하고 비밀히 영을 전해서 위원에게 뒤를 끊게 하고 각 처에 있는 영체들을 하나하나 물러가게 했다. 한편 사마의가 밤에 천문을 보니 빛이 붉고 광채에 뿌리 돋친 큰 별 하나가 동북방으로부터 서남방으로 흘러 촉병 영체 안으로 떨어지다가 다시 솟구치기를 두어 차례나 하는데 은은하게 소리가 난다. 사마의는 미칠 듯이 기뻐하여 공명이 죽었도다 하고 즉시 영을 전해서 대병을 일으켜 추격하려 했다.
그러나 영체에 나서려고 하다가 문득 마음에 또 의심이 들었다. 공명이 육정육가법을 잘 알고 있는 터다. 내가 오래 싸우러 나오지 않으니까 짐짓 이 술법을 써서 거짓 죽은 체하고 나를 꿰어내려 하는 것이겠다. 쫓아나갔다가는 필연 그 계책에 빠질 것이다. 사마이는 이처럼 당시 생각하고 말머리를 돌려 영체로 돌아 들어와서 하후패에게 가만히 수십 길을 거느리고 오장원 산벽 소루로 가서 소식을 초탐해 오게 했다. 이때 위원은 본체 안에서 밤에 자다가 문득 머리에 뿔 2개가 나는 꿈을 꾸었다. 잠을 깨었으나 심히 괴이했다. 이튿날 마침 행군 삼아 조직이 찾아왔으므로 청에 들여 물었다. 내 전부터 조카가 영리에 밝은 줄은 알고 있어. 간밤 꿈에 머리에 뿔이 2개 났으니 그게 대체 기란징조인지 흉한징조인지를 모르겠소. 수고로우나 한번 나를 위해 결단해 주오. 조직은 한동안 생각해보다가 대답했다. 얘는 아주 길한 조짐입니다. 기린의 머리에도 뿔이 있고 창룡의 머리에도 뿔이 있으니 곧 변에서 높이 날아오를 형상입니다. 위원은 듣고 크게 기뻐했다. 만일에 공의 말과 같기만 하다면 내 사례를 후회하겠소. 조직이 그를 하직하고 가다가 면마장을 못 가서 상서 비의를 만났다. 비의가 그더러 어디서 오느냐고 물어서 조직이 대답했다. 마침 위 문장이 영체에 갔다가 문장이 간밤에 머리에 뿔이 난 꿈을 꾸었다고 하면서 나더러 기륭을 말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본래 길한 조짐이 아니나 바른대로 말을 했다가는 좋지 않게 생각하겠기에 기린과 창룡으로 둘러대고 오는 길입니다. 조카는 그것을 길한 조짐이 아닌지 어떻게 하오? 뿔 각자의 글자 모양이 바로 칼 도자 아래 쓸 용자입니다. 머리 위에 뿔이 있으니 흉하기가 이를 데 없소이다. 조카는 아직 누설하지 마오. 비의가 부탁하는 말이다. 조직은 그와 작별하고 갔다. 비의는 위원의 영체에 이르자 좌우를 물리친 다음에 말했다. 간밤 3경에 승상께서 세이상을 떠나셨소. 임종씨의 제3 당부하시기를 장군으로 뒤를 끊어 사마이를 당하게 하며 발상하지 말고 서서히 퇴군하라고 하셨소. 병부가 여기 있으니 곧 기병하는 것이 좋겠소. 어느 사람이 승상을 대리하기로 되었소. 승상께서 대사는 동트러 양이에게 부탁하셨고 용병하는 비밀한 법은 모두 강백약에게 전수하셨소. 이 병부는 곧 양이의 영이요. 승상이 비록 돌아가셨으나 내가 있지 않소. 양이로 말하면 일개 장사에 불과한데 어찌 이렇듯 중한 소임을 감당해내겠소. 그더러는 영구나 매시고 천중에 들어가 장사나 지내게 하고 나는 친히 대군을 영솔하고 사마이를 쳐서 기어이 공을 이루고야 말겠소. 어찌 승상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국가 대사를 폐할 수가 있단 말이오. 승상께서 유명으로 일시 퇴군하라고 하신 것이니 거기에서는 안 되리다. 위원이 발끈한다. 승상이 당시에 내 계책대로만 하였다면 장안을 벌써 취했을 것이오. 나는 지금 전장군, 정서대장군, 남정후의 직에 있어. 어찌 장사 따위와 더불어 뒤를 끊는단 말이오. 비의는 좋은 말로 그를 어루만졌다. 장군의 말이 옳기는 하나 경솔하게 동의해서 적의 비웃음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오. 가만히 있으시오. 내 가서 양이를 만나 이해를 따져서 병권을 장군에게 돌려보내게 하면 어떻겠소. 위원이 좋다고 한다. 비의는 그를 하직하고 영체에서 나오자 급히 대체로 돌아가서 양의한테 위원이 한 말을 다 이야기했다. 듣고 나자 양의는 말한다. 승상께서는 임종씨에 가만히 내게 당부하시며 위원이 반드시 딴 뜻을 품었다라고 하셨소. 아까 내가 병부를 보내기는 실상 그 마음을 알아내려 했던 것인데 과연 승상의 말씀과 같소. 내 백약으로 뒤를 끊게 하겠소. 이리하여 양의는 군사를 통솔하여 영구를 매시고 먼저 가고 강유에게 뒤를 끊게 하는데 공명의 유명대로 서서히 퇴군해 갔다. 위원은 영체에서 비의가 회부를 가지고 오지 않는 것을 보고 의혹이 들어 마대에게 10여 기를 데리고 가서 소식을 알아보게 했더니 돌아와서 후군은 강유가 총독하고 있는데 전군은 태반이나 산곡으로 들어갔소이다.
하고 고한다. 위원은 대로하여 되먹지 못한 선비놈이 감히 나를 속인단 말이냐. 내 꼭 죽이고 말겠다. 하고 마대를 돌아보며 물었다. 공은 나를 도와주겠소. 나 역시 본래 양이에게는 원한이 있는 터이라 장군을 도와서 치겠소이다. 마대가 선뜻 응낙하자 위원은 크게 기뻐서 즉시 영체를 거두어 본부병을 거느리고서 남쪽을 향하여 나아갔다. 한편 하후패가 군사를 이끌고 오장원에 이르러 살펴보니 촉병이라고는 한 명도 없다. 그는 급히 돌아가서 사마이에게 고했다. 촉병은 모두 물러갔소이다. 사마이가 발을 구르며 말했다. 공명이 정말 죽었구나. 속히 추격해야겠다. 도도께서는 경솔하게 뒤를 쫓지 마시고 변장을 시켜 먼저 가보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다. 이번에는 친히 가야겠다. 사마이는 군사를 거느리고 두 아들과 함께 오장원으로 달려갔다. 길을 흔들고 고함치며 촉병 영체로 지쳐 들어가 보니 과연 한 명도 없다. 사마이는 두 아들을 돌아보고 말했다. 너희들은 급히 군사를 재촉해서 뒤를 쫓아오너라. 내 먼저 군사를 끌고 진격하겠다. 이리하여 사마사와 사마소는 뒤에서 군사를 재촉하고 사마이는 몸소 군사를 거느리고 앞장서서 뒤를 쫓는데 산모퉁이에 이르러 바라보니 촉병이 멀지 않다. 그는 더욱 힘을 내서 그 뒤를 쫓았다. 그러자 홀연 산 뒤에서 일성 포향의 함성이 크게 진동하더니 촉병이 모두 길을 두르고 북을 치면서 내달아 나오는데 나무 그늘 속에서 중군 대기가 바람에 펄럭이며 나오니 그 위에 한 줄로 크게 내리쓴 글자는 바로 한승상 무향후 제갈량이다. 사마이가 대경실색해서 눈을 똑바로 뜨고 자세히 보니 군중에서 상장 수십 명이 사륜거 한 채를 옹위하고 나오는데 수레 위에는 공명이 머리에 관건 쓰고 몸에 학창이를 입고 허리에 검은 띠를 띠고 손에 우선을 쥐고서 단정히 앉아 있다. 사마이는 소스라치게 놀라 공명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내 경솔하게 중지에 들어와 그의 계책에 빠졌구나. 하고 급히 말을 돌려 달아나니 배후에서 강유가 큰 소리로 외친다. 적장은 도망치지 마라. 너는 우리 승상의 계책에 빠졌다. 위병이 혼비백산에 갑옷과 투구를 버리고 창과 극을 내던지며 각기 목숨을 도망하느라 서로 짓밟으니 죽는 자가 무수하다. 사마이가 말을 급히 달려 50여리나 갔을 때 등 뒤에서 위장 2명이 쫓아와 말 고삐와 재갈을 잡으며 외쳤다. 도독은 진정하십시오. 사마이는 손으로 머리를 만져본다. 내 머리가 있나? 두 장수가 말했다. 도독은 겁내실 게 없습니다. 촉병은 멀리 갔소이다. 사마이는 그래도 한동안이나 숨을 갑바하다가 겨우 진정하고 눈을 크게 떠 자세히 보니 그들은 바로 하후패와 하후혜였다. 그제야 그는 서서히 말에 재갈을 물린 다음에 두 장수와 함께 소로를 찾아서 본체로 돌아와 장수들을 시켜서 군사를 데리고 사면으로 초탐해보게 했다. 그로써 이틀이 지나 그 고장에 사는 백성이 달려와서 고한다. 촉병들은 산골짜기로 들어가며 곡성을 크게 울립니다. 그리고 군중이 흰길을 달았습니다. 공명이 죽은 게 분명하옵고 뒤를 끊는 군사는 강유가 거느리는 1000명뿐이고 전일 수레 위에 공명은 나무로 깎아서 만든 사람이 옵니다. 사마이는 그 말을 듣자 내 능히 그가 살았다고 헤아렸지 죽었다고는 헤아리지 못하였구나 하고 탄식했다. 이로 인하여 촉에서는 죽은 제갈이 산 중달을 도망치게 했다네 라는 속담까지 생겼다. 후세 사람이 시를 지어 탄식했다. 장성이 떨어지자 달려온 사마중달. 문득 다시 의심했네. 공명 아직 살았는가. 이제도 관 밖에선 그를 웃어 이르는 말. 이 사람아 내 머리가 있나 좀 보아주게.
사마이는 공명이 죽은 것이 확실함을 알고 다시 군사를 거느리고서 뒤를 쫓았다. 적안파까지 가서 촉병이 멀리 간 것을 확인하자 돌아서며 여러 장수를 보고 공명이 죽었으니 우리는 아무 걱정이 없다 하고 드디어 군사를 돌려서 회로에 올랐다. 길을 놓으며 공명이 영체를 세웠던 자리들을 둘러보니 전후 좌우로 정연하게 법도가 있다. 사마이는 천하의 기재로다 하고 탄식했다. 이에 군사를 거느리고 장안으로 돌아가 여러 장수를 각처로 보내 애구를 지키게 하고 사마이 자신은 임금을 뵈러 낙양으로 돌아갔다. 한편 양의와 강유는 진세를 벌이며 서서히 잔각 입구로 들어간 연후에야 옷을 갈아입고 발상하며 길을 들고 곡을 울렸다. 촉병들이 너무나 애통하여 머리를 부딛고 발을 구르며 통곡하는데 심지어 통곡하다가 죽는 자들까지도 있었다. 촉병의 전대가 바야흐로 잔각 입구에 당도하자 후련 천면에 화광이 하늘을 찌르고 함성이 땅을 진동하며 일표군이 길을 막아선다. 장수들은 크게 놀라 급히 양의에게 고했다. 이미 위국 장수들이 돌아간 걸 보았는데 어인 군사 또 있어 촉당에 나타났는가? 대체 그것이 어디 군마인고? 다음 회를 보라. 사단법인 올제 제작, 낭독 공준호, 번역 연변인민출판 삼국지 번역팀.